자, 오늘 3월 11일 금요일 시장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운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감기 같은 걸 살면서 거의 걸려본 적이 없는데 애가 있고 애가 계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옮아오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고 메로나도 걸리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목만 불편한 정도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이 도저히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이런 변동에 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리스크가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선물 옵션 시장만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 추세는 하락이었을까. 최근 하락 추세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제 동시호가에 좀 올리던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황금선 추세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증시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 출격과 함께 나스닥의 삼성전자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추가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을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장 좋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 같은데 역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매매를 줄이거나 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지겹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최소한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이나 황금선 추세가 회복될 때까지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타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빼먹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 잠깐 단타로 정도는 대응 가능하겠지만 이 미친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황금선 추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언제 사이드카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드카가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만 사이드카는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어제는 미국 소비자 지수 CPI 발표 날이었는데 전쟁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82년도에 8.3%를 기록했던 게 이번에 7.9%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누구나 아는 악재 정보는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현재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변동성과 황금선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나스닥의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평소와 다르다는 점과 추세만 보더라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주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있었는지 체크해 볼 텐데 우선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틱률 예외 공매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여기 37만 주, 40만 원부터 계속 이 호가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서로 공매도를 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을 싸다고 잡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첫 출발이라 보셔야 됩니다. 상승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걸 첫 하락이 정말 무섭습니다. 첫 상승도 무서운 만큼 첫 하락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기적적으로 주가가 다시 4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온다면 이제 하락이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공매도가 첫 적용된 시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출발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으며 오늘 많이 하락한 상태의 신저가라 하더라도 싸다고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관찰하고 있던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의 계획이 뭐였냐면 외국인의 단타 물량이 나오는 눌림목대 잡으려고 했는데 보통은 양봉 한번 뜨고 나서 이틀 동안은 눌림목이 잘 통합니다. 눌림목 잘 잡으면 가끔씩 바로 뜨는 장대 양봉까지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했던 것은 초반에 외국인 단타 물량 나가면서 눌리기를 기다렸는데 시초가가 갭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관련 해외 주식 소식이나 다른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장전에 쌓인 물량이 너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게 8시 37분쯤에 거래가 한 4만 주 정도 되고 매수 대기가 3만 주 정도 쌓여 있었는데 남은 시간 3분 동안 3만 주에서 33만 주까지 매수 대기를 추가했습니다. 어차피 체결 안 될 거 아는데 그렇게 개인들한테 보란 듯이 물량을 전시하게 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T플렉스 갭상승 뜨는 거 보고 그리고 장전에 33만 주 쌓인 거 보고 비정상적이다.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들 단타 치고 나갈 생각인가 보다. 갭 띄우고 나갈 생각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초반에 T플렉스를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찍혀 있는데 외국인이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꾸준한 관찰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후장만 하더라도 한 이쯤까지인가? 한 1시, 2시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38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또 단타 치려고 38만 주에서 12만 주까지 깎아가지고 약 26만 주 정도가 또 단타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26만 주는 언제 한 방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으며 딱 타이밍이 33만 주 전시해 놓고 개인들한테 갭 띄워서 넘기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오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갭을 띄운 것은 33만 주 띄운 것은 초반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결국에 이게 한 방에 나갔습니다. 10만 주까지 들어왔던 게 이거 들어온 것도 아마 신고가까지 바람을 넣기 위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대 매수세가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런 민감한 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오긴 했지만 플러스 10만 주였던 게 여기 마이너스 18만 주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오늘 초반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합까지 마이너스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라왔긴 했지만 이 올라온 이유도 조용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매수해줬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1시 40분 전까지는 조용하던 게 갑자기 매수가 결정되더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규모의 종목들은 프로그램이 단기간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 내팽개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T플렉스가 오늘 초반에 눌렸을 때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일진파워란 종목에서 기회가 나왔습니다. 현재 배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VI가 걸렸을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VI가 걸렸는데 저는 이때 전량 매도하고서 나왔습니다. 항상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걸 참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장 마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진 파워에 대해서 넥슨 GT를 볼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넥슨 GT도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이런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한가 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진파워도 지금 설마하고 있는데 상한가 밑에 효과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제 일진파워랑 다른 원전주들 누구나 똑같은 생각 가지고 갭상승 높을 때 잡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때 잡는 것이지 누구나 아는 소식으로 갭상승이 높게 나온다면 그걸 잡을 필요 없이
일단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한 다음에 보통은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가가 이 몸통을 회복해 줬다는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이 몸통과 그 전에 고점을 보시면은 22,300원. 그리고 오늘 다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제 캔들이 단순 뉴스로 인한 갭상승만 하고 끝낼 종목이었으면 절대 이게 황금선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하면서 다시 그전 고점까지 올라올 생각을 못 하는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황금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잠깐 깨긴 했지만 지켜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며 저도 이때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래량이 딱 붙는 시기 초반에 잘 공략을 했는데 어차피 T플렉스도 매매를 포기했겠다. 제 다른 모니터에 띄워져 있던 게 일진 파워였기 때문에 쉽게 이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 음봉을 회복해줄 기미를 보인다. 황금선 추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자리와 신고가까지 맞물려 가지고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제가 너무 빨리 털린 이유는 프로그램 외국인에 대한 변수만 너무 겁내서 생각하다가 빠르게 털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걸렸을 때도 이때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끝까지 밀어내릴 때 설마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나라고 긴장을 하다가 그래도 평균 단가가 여유가 있어서 버텼는데 프로그램 외국인이 VI를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단타 치고 나갈까봐 그냥 줄 때 먹자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수가 여유가 없고 좀 고점에서 잡았다면 이런 음봉에서 아마 털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대응할 때 내가 얼마나 초반에 눈치를 잘 채냐. 매수가가 여유 있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타 영상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어떤 종목에서는 1%만 먹고 빠지고 또 어떤 종목에선 3%, 다른 건 5%, 10%, 또 단타로 순식간에 20%까지 먹을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높은 수익률을 단타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수가가 여유가 있어야 되며 저는 다른 계좌를 관리함으로써 끝까지 버티면서 가끔씩 단타로 큰 수익률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가 나왔으며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항상 종목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진파워가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습니다. 좀 씁쓸한 것은 넥슨 GT도 그렇고 이런 상승을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도한다는 것, 결국에 단타 치고 나가면서 그 뒤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불확실해서 변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이 부분 말고는 초기에는 특이한 점만 잘 찾아낸다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자주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